이집트 문명은 고대 이집트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에서 자연재해를 극복하면서 건설한 도시, 피라미드 등의 물질 문명과 상형 문자와 신화로 표현되는 무형의 문화가 파라오라는 통치 권력을 통해 구현된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 과정 속에 탄생한 통치 권력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나일강 유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그 중심에는 파라오라는 특별한 권력자가 존재합니다. 파라오라는 명칭으로 대표되는 이집트 문명은 3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관통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수많은 왕조의 변천 속에 그 흐름의 연속성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기라는 지표를 지렛대 삼아 기록에 남아있는 통치 권력의 변천사를 통해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초기 왕조,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과 같은 모호한 국가 개념을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대기 속에는 고대 이집트인으로 특정되는 왕조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주체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운 혼란 시대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민족 왕조까지 한 통속으로 몰아 고대 이집트라는 하나의 집합체로 묶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이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서양 역사학자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절에 기록된 마네토의 역사서를 인용한 로마 시대의 성직자들의 파라오 기록을 근거로 이집트 역사를 성경의 연대기에 맞춰 역순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집트 문명의 출현 시기를 기원전 3400년경으로 특정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발표합니다. 성경 연대기에 맞춰 제시된 파라오 연대기는 고대사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후 서령 문자가 해독됨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셈족과 인도 유럽어족의 고대 중동사는 여기에 맞춰서 연대기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기록된 파라오 기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문명 초기의 연대기 구성에 400여 년의 시간적 오류가 발견되어 논란 끝에 문명의 출현 시기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변경됩니다. 논란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준점 역할을 하던 파라오의 연대기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성경의 연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파라오로 식별되는 문명 초기의 상형 문자 해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논란의 가장 큰 이슈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며 홍해바다를 두 쪽으로 갈랐다는 출애굽의 연대기와 관련되어 있었지만, 현대 역사학은 이를 신화로 치부하며 그 기원은 바빌론 유수에서 풀려나는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문명을 대표하는 피라미드를 건설한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혀 문명의 초기 흐름을 알아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이며, 현재는 파라오 권력의 창시자가 밝혀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집트 문명의 절대 권력의 상징이자 연대기를 구성하는 데 기준점이 된 파라오 권력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집트 문명 세력의 정치와 초기 역사의 한 자락을 엿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6000년경부터 나일강 유역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기온은 지금보다 덜 건조했으며 초목이 무성한 사바나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고대 이집트인을 구성하는 인구 집단으로 나일강 하류에는 북아프리카,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정착하였으며, 나일강 중류에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등 상류에서 내려온 흑인들이 정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구분법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무덤군이 나일강 중류에 위치한 아비도스 근처 사막에서 발견되는데, 이곳에서 파라오 권력을 상징하는 상형 문자 유물이 발견됩니다. 참고로 아비도스는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전 낙가다 3기 문화를 이끈 나일강 중류의 대표적인 정착지 중 하나로, 피라밋의 초기 모델로 추정되는 마스타바라는 매장 방식이 대규모로 출현한 곳이며, 신왕국 때 건설된 세티 사원과 오시리스 사원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발견된 유물은 이집트 신화에서 하늘의 신을 의미하는 호루스가 건축물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며, 사각형 속에 그려진 코브라와 건축 문양이 파라오로 식별되는 최초의 기록으로, 이는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피라밋을 건설한 정치 세력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유물입니다.
무덤에서는 코브라와 벌이 그려진 또 하나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집트 신화에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수호하는 두 여신으로 해석하며 사각형의 모양 속 상형 통치자를 지칭한다고 해석합니다. 아비도스와 가까운 네켄에서는 나르메르 파르트라고 이름이 붙여진 유물이 발견되는데, 파라오를 상징하는 인물과 함께 앞면과 뒷면에 새겨진 백색 모자와 적색 모자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조금은 억지스러운 주장이지만 아비도스와 네켄에서 발견된 독수리, 코브라, 벌, 오리, 전갈로 형상화된 상형문자 기록이 300년 후 고왕국을 대표하는 피라미드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낙가다 3기 문화를 주도한 세력이 이집트 문명을 건설한 것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낙가다 3기 문화를 주도한 세력은 나일강 중류에 위치한 티니스, 아비도스, 테베, 네켄, 에도트에 살던 사람들로 역사에서는 상이집트로 불리는 세력이며, 전설 속의 파라오, 스콜피온도 이들이 숭배하던 전갈신의 대리인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기원전 3100년경 이집트를 통일했다고 알려진 나르메르의 통일 이야기도 이때 나온 것이며,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단군 신화를 얘기하듯 이집트인들은 나르메르 통일 신화를 이야기하며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나일강 중류에 위치한 도시들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며, 이 경쟁은 티니스와 아비도스에 기반한 세력이 승리하여 상이집트에 대해 지배권을 획득했으며, 이들이 하이집트를 공격해 나일강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통일을 완성합니다. 티니스, 아비도스 세력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하기까지의 300년 동안의 과정을 역사에서는 초기 왕조 시대라 불리는 통일 과정이며, 이들은 멤피스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고 고왕국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상이집트가 하이집트를 정복하여 통일 왕조가 들어선 시기는 현대기상 기원전 2686년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영역가가 탄생한 것으로 진정한 파라오 권력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집트를 통일한 티니스와 아비도스 세력이 누구냐인 것인데, 유전자 검사 결과 이들은 수단 지역의 누비아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에스온 하이템 건설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일 폭포라는 100여 킬로미터의 급류 지역에 의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고왕국 시대를 개창한 파라오 권력은 나일강변에 피라밋과 스핑크스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문명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들보다 먼저 문명을 개척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 세력을 경제력에서 앞서게 됩니다. 나일강변 왼쪽에 줄줄이 늘어선 피라밋은 파라오가 죽은 뒤 살아갈 사후세계 안식처로 건설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나일강변 오른쪽은 산자들의 세계이며 왼쪽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표현되는 점을 볼 때, 나일강의 왼쪽은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왕국의 수도로 지정된 멤피스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경계선에 건설되어 파라오 권력의 핵심 센터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500년 동안 권력을 독점하는데, 이때 파라오의 위상은 신과 동급일 정도로 높았던 시기입니다. 마네토의 왕조 분류에는 제3왕조부터 제6왕조까지 이어지는 시기로, 이들 왕가의 혈통이 단절돼서 분리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분리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이집트 학계는 이를 밝히기 위해 골머리를 싸고 있습니다. 멤피스 파라오 권력이 왜 몰락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 없으며, 혼란기를 거쳐 다시 이집트를 통일하여 중왕국 시대를 개창한 세력은 나일강 중류에 위치한 테베에 기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대 멤피스에 기반한 파라오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며, 이후 이집트 역사는 테베 세력이 주도하며 후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 고대 중동을 호령하던 신왕국을 창립한 세력 또한 테베에 기반한 정치 세력입니다. 테베의 파라오 권력이 지배한 중왕국 시절부터는 나일강 상류의 누비아인과도 경쟁해야 했으며, 나일강 하류에서는 고대 리비아인과 가나안 지역의 부족들까지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이 꽤나 잦았던 시기입니다. 결국 테베의 파라오 권력은 두 개로 쪼개져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트타워에 새로운 파라오 권력이 등장하여 분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나일강 하류를 지배하던 이트타워 파라오 권력은 기원전 1700년경 가나안 지역의 이민족인 힉소스에게 권력을 내주게 되며 이트타워에 사대단을 끌고 간 힉소스는 아바리스에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여 힉소스 파라오 정권을 열게 됩니다. 힉소스 정권은 테베의 파라오 권력과 약 200년간 대치와 공존을 반복하며 경쟁하다가 기원전 1555년 테베 세력에게 수도인 아바리스가 함락되면서 몰락하며 힉소스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한 테베 정권은 신왕국을 개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권력의 상징 파라오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이미 밝혔다시피 낙가다 3기와 초기 왕조 시대부터 사용된 호루스와 네부티라는 명칭은 통일왕조 시대인 고왕국 시대에도 계속 사용되었으며 추가로 3개의 명칭이 새롭게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명칭은 호루스 중에 제1이라는 의미의 황금 호루스와 권자를 의미하는 프로노멘, 그리고 권력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노멘이라는 상형 문자로 표현되는데, 그 중심에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중심이며 오리가 파라오 개인을 특정하는 상징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호루스, 네부티, 황금 호루스, 프로노멘, 노멘 등 파라오 권력을 상징하는 명칭은 중왕국을 거쳐 신왕국 시대 초기까지 사용되었는데, 이때까지도 파라오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파라오라는 단어가 통치자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절로, 그 연대기는 대체로 아크나톤이 제위에 있던 기원전 137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명이 시작된 후 1600년 동안은 파라오 대신에 5개의 다른 명칭과 겉으로 보여지는 왕관이나 천으로 만든 머리 장식, 가짜 수염, 그리고 치마로 표현되는 권력의 상징물이 신왕국 때에 이르러 파라오로 통합되면서 확립된 것입니다. 파라오 하면 떠오르는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이미지와 함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열어난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 보여준 로마의 입성 장면이 바로 파라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잘 알려주는 압권의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이집트 신왕국 때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파라오라는 명칭은 이후 멸망할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이민족인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프톨레마이오스, 로마 황제까지 사용할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게 됩니다. 파라오란 명칭과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이집트 문명 세력을 대표하는 권력의 상징으로 역사 속에 남아있으며 먼 훗날에도 피라밋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